이번에는 IC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CT 월드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호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요즘처럼 이 세계화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는 한 그 걸그룹 멤버가 그 깃발을 흔든 사건 하나가 어떤 다른 나라의 정치, 선거에 영향을 끼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그만큼 경제, 군사,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세계화란 말이 굉장히 실감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세계화라는 말이 쓰인 것이 한 90년대 중반쯤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이 말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런 한가운데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역시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ICT 분야에서 피할 수 없는 경쟁 상대로 떠오른 중국의 ICT 기업들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ICT 기업들 정말 무섭게 떠오르고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지금 중국의 기술력 차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습니까? 예, 얼마 전 중국 ICT 기업이 한 임원의 이야기를 들을 일이 있었는데요. 진짜로 자부심이 좀 대단하더라고요. 단순히 한국을 넘어서겠다가 아니라 이제 세계 최고가 되겠다라는 결의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사실 이런 흐름이 이제야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2012년쯤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중 기업 상호 인식과 평가라는 이름의 설문조사였는데 예. 이때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은 중국 기업,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해라는 이름의 보도자료 자료를 내면서 예. 중국이 한국을 중요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같은 자료를 두고 중국에서는 기사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중국 기업 기술 수준은 한국과 비등하다고 말해라고요. 물론 같은 설문조사에 들어있는 같은 내용이었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한중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1월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발표한 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특히 전자사업 분야에서는 한 1.8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8년이면 한국이 중국한테 따라잡힌다란 말인데요. 예. 또 올해 중국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약 45%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중국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자 그 이상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지금 ICT 산업에서 중국의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 ICT 역사를 쭉 보면은 일본이 정말 강세를 떨치다가 그렇죠. 다른 나라들 우습게 보다가 역전됐지 않습니까? 네. 절대로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중국의 ICT 시장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게 기술이 발전한 거는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먼저 중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거대해진 내수 시장이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또 두 번째는 해외 증시 상장과 활발한 M&A를 들 수 있습니다. 2013년까지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숫자는 약 1,200여 개에 달하는데요. 내수 시장과 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게 된 기업들이 기술과 브랜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인수합병에도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일명 차이나머니라고도 하죠. 실제로 중국 ICT 기업들이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만의 고급 기술력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음 카카오를 비롯해 CJ 게임즈나 액터즈 소프트 등 게임 기업, 국내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에도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의 특성 때문에 중국 정부의 정책 역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지난 2010년 발표된 12차 5기년 계획을 보면 과학기술 진보와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 방식을 전환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ICT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이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원하는 대로는 어느 정도 이뤘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눈여겨야 할 중국 ICT 기업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한국에 잘 알려진 중국 ICT 기업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화웨이나 레노버, 샤오미, 하이얼 같은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에 직접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센트와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서비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화웨이를 한번 볼까요? 화웨이는 작년 4분기 스마트폰 시장의 8.2%를 점유해 이 3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좀 저가 중국산 스마트폰 제조사 정도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이 별명 중 하나가 중국의 삼성전자라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화웨이는 중국의 대표적 ICT 기업으로요.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세계적 기업 중 하나입니다. 예. 매출의 4분의 3도 해외에서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ICT 기업이라고 하죠. 작년에 내놓은 화웨이 P8 라이트업 같은 스마트폰은 1,000만 대가 넘게 출하가 됐고 전체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1억 800만 대에 달합니다. 스마트폰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도 혼자서 44%의 성장률을 기록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요 사업 분야는 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기업용 솔루션, 스마트 기기 제조인데요. 그중에서도 통신 네트워크 장비 사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분야에서 시작한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이한 것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다는 점인데요. 전체 임직원 15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연구 개발 인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예. 또 최근에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가전 사업 부분을 인수해서 또 한국에는 20만 원대 반값 TV를 내는 걸로 유명한 하이얼도 굉장히 주목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이 100년 전통을 가진 GE의 가전 부문을 54억 달러에 산 것은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기존에 이 회사가 좀 인수가 되려다가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때 팔려던 가격이 30억 달러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20억 달러를 더 주고 샀어요. 대단하네요. 예. 중국 기업이 인수한 ICT 기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가 아직 한국에서는 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지만 하이얼은 점유율만 따지면 이미 몇 년 전서부터 가전시장 세계 1위였습니다. 매출액은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비슷한 편이었는데요. 예. 이번 합병으로 완벽히 제쳤고요. 올해부터는 세계 1위 가전업체인 월풀과도 한번 좀 겨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또 최근엔 사물로 인터넷 가전시장을 눈여겨보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중국이 뭐 세계의 공장 정도가 아니라 뭐 예. 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고 있는데. 엄청 성장했죠. 그렇죠. 뭐 저작권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저작권 문제가 있는 회사를 사버리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ICT 서비스 기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흔히 BAT라고 부르는데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가장 중요한 중국 인터넷 기업들입니다.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직접 써볼 기회는 우리에겐 별로 없지만 관련 소식만큼 가장 활발하게 들어볼 수 있으며 그만큼 해외에서 주목받는 회사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바이두는 중국의 구글 또는 네이버 같은 기업입니다. 중국 최대의 검색 포털 사이트인데요. 검색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뉴스, 지식인, 블로그, 포럼, 클라우드, 지도, 안티바이러스 등등 없는 것이 없는데요. 중국 내 사용자 수는 약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예. 해외 사용자까지 합치면 한 20억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는 등 신사업 분야에도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알리바바는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 상거래 기업인데요. 사실 한국에는 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보다도 회장인 마웬이 더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외 직구를 좋아하신다면 이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한 번쯤 아마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작년 4분기 매출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6조 원이 넘고요. 중국 내 알리바바의 실제 고객만 한 4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최근엔 한류를 비롯해서 여러 콘텐츠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모바일 결제나 인터넷 대출은행 같은 핀테크 산업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게임 퍼블리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중국의 국민 메신저 앱이나 다름없는 위챗과 QQ 메신저로도 좀 알려졌습니다. 예.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뭐 게임이랑 메신저 앱을 서비스하니까 뭐가 그리 대단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작년 4월 기준으로 이 회사의 몸덩어리가 시가총액 214조에 달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어지간한 나라 하루 1년 예상인데요. 지금은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바람에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 한때는 이 삼성전자랑도 훨씬 더 맞먹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뭐 중국 국가 자체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업 자체에서도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중국 ICT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까요? 중국에서는 작년 말에 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ICT 지능 전략을 보면요. 일단 벤처기업 창업을 강력하게 지원하고요. 또 전통 산업과 인터넷 산업을 융합하는 인터넷 플러스라는 것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유경제랑 빅데이터를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전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를 통해서 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꿈입니다. 앞으로 소개한 중국 ICT 기업들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씩은 있지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합종 연행하면서 경쟁, 시장을 키워나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기업이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예. 결국 ICT 기업들이 제조업이나 금융업 같은 전통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정말 선두가 더 앞설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중국 ICT 기업의 성장세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